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광주에서 생산하는 냉장고 모델 일부를 해외에서 생산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시는 새로운 모델을 추가로 생산하기로 해 물량 축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냉장고 모델이 얼마나 생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한국 시리즈가 시작된 가운데 정가보다 5배 이상 비싼 암표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허술한 규정 때문에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 구간에서 조선시대 문화재가 발굴돼 호남고속철 공사는 물론 광주 군공항 이전 등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려면 지자체가 부담을 져야 하는데 디지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광주에서 생산하는 냉장고 모델 일부를 해외에서 생산하기로 해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광주시는 업체들을 지원하겠다면서도 새 모델을 생산하기로 해 전체 생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광주에서 생산하는 냉장고 140만 대 중 일부를 내년부터 해외에 생산합니다. 물류비 등을 아끼기 위해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광주 생산량은 20에서 30만 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는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국내 생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물량 납품이 끝나면 구형 모델을 생산하던 100여 개의 협력업체에는 1,0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00여 개 협력업체들이 나름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 게 좀 있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 우려가 나오자 광주시는 물량 축소가 아닌 물량 재배치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지나친 걱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물량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옛 모델은 해외 생산을, 새 모델은 광주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베트남과 중국 가전 물량이 광주로 이전하는 등 광주 공장의 생산 능력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변동 등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기업이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각 가전의 정확한 생산량 등은 기업의 영업 기밀이기에 광주시에도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새 모델이 얼마나 생산될지는 시장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이를 지역 업체에서 얼마나 생산 가능한 건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난 밤사이 세찬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남해안 지역과 일부 전남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도 빗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비는 계속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동부와 남해안 지역에 20에서 60mm고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10에서 50mm가량입니다.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은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80mm가 넘는 비가 내릴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비로 인해 오늘로 연기돼 치러지게 됐습니다. KBO는 6회 초 삼성의 공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빗줄기가 굵어지자 경기를 중단했고 이후 45분을 기다렸지만 비가 그치지 않아 우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전 개시 전인 오후 4시 삼성 라이온스의 6회 초 공격부터 재개되지만
오늘도 비 예보가 있어 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는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일이 삼성 김원곤에게 6회 1점 홈런을 얻어맞으며 0대1로 뒤지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광주에서 7년 만에 한국 시리즈가 열렸습니다. 그제부터 예매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정가보다 5배나 비싸게 파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암표 거래가 반복되고 있고 경찰도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온라인에선 보란 듯이 암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예정됐던 어제 광주의 한 PC방. 5차전 예매가 시작되자 표를 사려고 곳곳에서 클릭을 시작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망했다. 예매를 시작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대기 인원 수는 1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도 PC방에서 예매를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예매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표에 웃돈을 얹어 판매한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장에 4만 5천 원인 표는 5배가 넘는 2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중고거래 판매자는 한 장도 구하기 어려운 표를 여러 장 갖고 있습니다. 웃돈을 노린 암표로 추정됩니다. 포스트 시즌이나 특히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티켓 가격이 좀 정가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는 거고요. 매년 반복되는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했습니다.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구매한 뒤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한 표라는 조건 탓에 암표상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티켓을 판매하는 업체 등에서 관련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매크로를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상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암표상들이 활개치는 사이 예매를 놓친 팬들은 취소표라도 나올까 경기장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취소표 있으면 판다고 그래서 혹시 있을까 싶어서 없으면 집에 가야지 뭐 어떡해. 온라인 티켓 업체에 판매를 위탁한 KBO는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만 반복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5.18 새 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어제 성명을 내고 역사를 왜곡 폄훼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박물관이 최근 펴낸 책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서 5.18은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라고 기재했다면서 구체적인 역사 왜곡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100년 통사의 역사 폄훼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의사나 사업가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명 제니퍼 정이라 불리는 51살 여성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미국 의사 또는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대표로 자신을 거짓으로 소개하는 등 8명의 피해자에게 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 4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을 찾아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강기정 광주시장의 양심불량과 같은 발언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서희령 기자입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인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 전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전라남도가 중재자를 넘어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광주 지역 의원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장이 직접 그동안의 불쾌한 발언들을 사과하고 일방적 계획들을 철회하면 어떻겠냐고도 전라남도에 제안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훈련 비에 대해서도 취소를 하고 또한 10일까지 데드라인 발효도 취소를 한다면은
우리 지사님께서는 지난번에 약속했던 6월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 설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김영록 지사는 무안군민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과가 필요하다면서도 이 같은 요구를 조건부로 수용했습니다. 양심불량 국민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다음에 만약 취소를 받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도지사 입장하고 다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사과 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공무와 통합의대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실현 가능한 예산안 마련 등이 강조됐습니다.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칫 저러다가는 정말 어려운 재정 자립도와 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나중에 여러 가지 빈문율에서 엄청난 곤란을 겪을 수가 있고 지금 서면에 가는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역 소비를 진작하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를 좀 더 선순환 구조로 해보자. 이어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 사건의 수사보고서 유출 등 전남경찰의 해이한 공직기강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수사자료 유출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상과 같은 어떤 전남경찰의 공직기강 회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이 밖에 수사무마나 인사특혜를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아 전남청 소속 전현직 경찰관 다수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내부 인사 시스템 부실 등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순천대학교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안으로 목포대와의 전남형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각 대학과 의대를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양 대학이 통합을 두고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단일의대 추천과 통합의대 두 갈래로 공모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두고 순천대학교는 전남형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순천과 목포 각 캠퍼스의 총장을 별도로 선출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총장은 인사와 재정, 학사 운영 등에 있어 모두 독립적 권한을 가집니다. 어느 한 지역의 예산과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상생하자는 취지입니다. 양 대학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그런 통합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순천대와 더불어서 목포대도 이번에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 간의 그 초글로컬 대학 모델이다. 의대와 대학병원은 두 지역 캠퍼스에 모두 설립하자는 구상입니다. 확고한 통합을 선언한 뒤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배정받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양 캠퍼스 간의 강점과 특성화를 서로 고려해서 양 캠퍼스 간에 서로 두 개의 의과대학 체제로 운영 측면에서 우리가 그 교육 방법, 그런 모델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현재 양 대학은 두 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대 추천 공모를 진행 중인 전남도는 다음 달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걸 대비해 단일의대 추천 작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통합 논의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려보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통합의대와 관련된 그 기본 계획서를 적정성 평가를 하겠다. 양 대학 의견을 수렴 중인 의대 공모 용역기관은 곧 향후 계획과 추진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한국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박물관 건립을 목포시에 권고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기증한 나전칠기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장기적인 보존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신광아 기자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원도심 토지와 건물, 나전칠기 작품을 목포시에 기증한 것은 지난해 5월입니다. 이후 1년여 동안 나전칠기의 작품성과 박물관 건립 타당성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목포시는 지난 5월 공론화위원회에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각계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가 12차 회의를 끝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전칠기의 작품성을 인정하고
보관,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수장고를 우선 건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수장고 위치는 갓바위 문화도시 재생센터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예산을 4억 원 이상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지금 의회에 제출했던 것보다는 상당한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는데 공론화위는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나전 7기 작품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목포시는 공고안을 토대로 내년 수장고 설치와 박물관 건립 용역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론화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규모 이상의 열린 수장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충분히 그 의견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는 공고안을 목포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하고 위원회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공론화위 공고안에는 그러나 수장고 건설과 박물관 건립 용역 예산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내부 논의 과정이 치열했음을 반영했습니다. 또 재정 상황의 열악함을 호소하는 목포시의 여건에서 박물관 건립이 시급한지 국비 확보 대책은 있는지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일부 사업 부지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가운데 나주시 다시면 고막원역과 목포 오감동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44.6km 구간에서 조선시대 토기 파편 등 다량의 문화재가 최근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로 예정됐던 완공 시기는 2027년 말로 2년가량 늦춰질 수도 있는데 만약 현실화될 경우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은 광주 송정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목포역까지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규제하는 산자부의 대책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용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을 갖춘 호남이 현 정부의 억압 정책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라남도가 기초단체들과 대응기구를 꾸려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 1, 2호기 운영을 중단한 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전력 계통을 재생에너지 용도로 사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는 무료로, 청소년은 반값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광주 G패스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죠. 울산에서 지난 9월부터 먼저 시행해봤는데 버스를 타는 어린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유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7살에서 12살 어린이는 울산에서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해 탑승을 확인하고 요금은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교통카드가 있으면 초등학생 공짜로 탈 수 있기는 있다고 들었어요. 울산시가 무료화 시행 첫 한 달 동안 어린이들이 버스에 얼마나 탔는지 확인해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어린이 승객이 하루 평균 700여 명, 2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언제 버스를 타는지 분석한 결과 평일에는 보호자나 학원차를 타거나 걸어서 등하교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보다 약간 늘어난 정도였지만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9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었던 28일에는 하루 어린이 승객이 6,200명에 달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은 무료라고 이제 애들끼리 그냥 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그냥 애들 그냥 같이 놀러 가게 해줄 것 같아요. 울산시는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면 어린이 승객이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첫 달부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어린이들이 버스를 이용했다며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했고 내년 예산으로는 7억 7천만 원을 요청해뒀는데 어린이 이용객이 늘어나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세대들한테
시내버스 이용 경험과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게 하고 울산시는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건 습관에 가까워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며 어린이 요금 무료화가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공공 와이파이 관련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려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지회관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뉴스를 보고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직접 그린 그림을 찍어 친구에게 전송하는 일 또한 일상의 즐거움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 우리 노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물건이야. 좋은 친구가 돼. 친구한테 보내면 답장도 오고. 노래를 들으며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은 공공 와이파이 덕에 데이터 요금 걱정을 덜었습니다. 좀 일정한 곳에 이 공공 와이파이가 있으면은 좀 데이터 같은 게서 물론 쓸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요금제가 있잖아요. 있으면 많이 확 뛰면 좋은 거죠. 공공 와이파이는 주민센터와 복지시설, 전통시장, 시내버스 등에 설치돼 데이터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통신비도 절감돼 만족도가 높은 공공 와이파이지만 내년부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 예산이 2022년 408억에서 올해 3억으로 줄더니 내년에는 전액 삭감되면서 아예 종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장 전북의 경우 신규 확충은 고사하고 기존에 설치된 4천여 개 가운데 약 20%인 858개는 내년에 내구 연한이 다 돼 기기 교체를 해야 하지만 재원이 끊긴 겁니다. 기존 시설의 훼손 사용료와 장비 유지 보수비 등으로 와이파이 한 개당 한 달에 3만 3천 원가량을 자체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시설 확충까지 감당해낼 여유가 없습니다. 새로 복지관이나 이런 데 구축을 하면 와이파이를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는 하죠. 사업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반면 정부가 해외에 지원하는 공적 개발 원조의 내년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이 3,114억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특별 상영됩니다. 광주시는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과 독립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와 흉터 2편을 특별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는 오는 25일과 11월 5일 두 차례 광주시 동구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상영되며 영화관 누리집에서 예매가 가능합니다. 밤새 세찬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지역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남해안 지역과 일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3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가운데 빗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비는 계속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동부와 남해안 지역에 20에서 60mm고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10에서 50mm 가량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은 80mm가 넘는 비가 내릴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특보는 오늘 밤부터 발효되겠고요.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3도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훌쩍 오르면서 오늘 일교차는 조금 더 좁혀지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1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이어지면서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더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맑은 날씨를 회복하는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